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설명회를 저도 이제 한 몇 번 왔었는데 이제 강의가 아니고 이제 설명회만 하다 보니까 가장 어색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그냥 이제 대면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라서 뭐 그렇더라도 일단은 뭐 동영상도 이제 찍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건 어쨌든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수험적인 뭐 시험 과목에 대한 그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아마 일정 소개는 저보다는 이제 관계자분이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그런 부분은 저보다는 일단 관계자분이 한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으신 다음에 그다음 결정하시면 되고 그다음 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건 뭐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그다음에 과목을 어떻게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전략으로 준비하실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진행 내용을 한번 뭐 이제 아마 2차 저희가 행정사가 2차 과목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목차를 잡는 걸 항상 이제 몸에 익히시면 좋긴 해요. 저도 이제 항상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목차를 보통 많이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차피 오신 분들은 행정사라는 걸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뭐 지금은 대부분이 뭐 그 업에 몸담아서 오신 분보다는 누가 아니면 뭐 어떻게 검색을 통해서 오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행정사에 대한 부분은 뭐 후반부에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행정사에 대한 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사 시험 제가 이제 쭉 가면 행정사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하면 이제 과목은 1차, 2차 그래서 1차는 객관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시험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1차 과목에서 민법이 25문제, 행정법이 25문제, 행정학이 25문제이거든요. 즉 75문제를 75분 만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아마 생각보다 문항수가 그다음에 뭐 문제 개별적으로 보시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다량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보시면 쉽게 보이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연습이 좀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1차 과목을 그렇게 좋은 점수로 합격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총 점수는 60점만 넣으면 되니까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고득점을 하신 분들은 얘기하기를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1차 과목에 민법, 행정법, 행정학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민법을 좀 고득점 맞기가 좀 수월하긴 해요. 뭐 법을 전체 민법 중에서 총칙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괄적인 것만 하는 거니까 점수 획득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세요. 그래서 거의 뭐 특별하지 않으면 80, 90 이상 많이 점수를 획득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은 의외로 자기 전공이나 각각의 경험에 따라 점수 차이가 좀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실은 행정학은 생소하긴 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행정법이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행정학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와 상관없이 생각보다 행정학은 저는 1차 나올 때 꽈락 날 줄 알았거든요. 행정학이. 근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리까리하지만 그래도 점수는 잘 나오더라고요. 행정학이. 근데 행정법은 의외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가 이제 합격했던 6회 때 이제 생각보다 꽈락지가 많았거든요. 행정법이 어려우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거는 일단 실제 점수로 연결되는 행정법이 우리가 가장 이제 나중에 2차 과목을 그다음 실무하실 때는 행정법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점수 획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법을 모르시더라도 실무하는 데는 영향은 없어요. 그거는 뭐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꼭 반드시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수험은 수험적인 거라는 걸 반드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 지식을 그다음에 각 수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실무를 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뭐 너무
뭐 진짜 뭐 학자처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점수는 총점이 객관식이다 보니까 40점, 40점 다 넘어야 되고 총점 60점만 넘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보통 이제 1차가 이제 내년 아마 5월쯤에 잡히면 5월 한 마지막 주 주말에 잡히거나, 그리고 2차는 9월쯤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험이 끝났을 때 텀이 한 3개월 반 정도 되긴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각각 4과목을 준비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쉽진 않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 각각 4과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민법은 원래 민법이 총칙이 있고, 물권,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채권 중에서도 일부 계약법이란 것만 과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뭐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민법 계약이. 연결되는 건 민법하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다음 나머지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이 과목이 있는데, 절차론, 사무관리론, 논자가 붙었다는 건 되게 무슨 이제 법 과목을 아닌 것처럼 뭐 판단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목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다 법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차 과목 공부하실 때 이 해당하는 법을 좀 더 많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뭐 학자가 붙어 있는 건 약간 이제 학자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해서 뭐 저도 이제 행정학을 개념을 잘 몰라서 제가 설명 좀 드리긴 그런데, 어찌됐든 절차로는 절차법에 대한 내용이 좀 많고, 사무관리로는 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약간 좀 이론적인 게 좀 부과가 되어서 그 사무관리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은 행정학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사무관리론은 이쪽으로,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과 절차로는 행정법 안에 이제 카테고리에 연결된다는 거. 결국은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이 이어지는 건 있지만, 사실 이거 상관없이 2차만 다시 준비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어찌됐든 여기 오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1차 다시 하고 2차 하시는 거지만, 일단 1차에 가장 중점을 하시고, 다만 2차는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2차 바로 준비하시기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원 일정 이렇게 소개받으실 때 한번 본인의 공부 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남으실 때 2차 과목 중에 한 2과목은 미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과목을 12월부터 진행하거든요. 제가 맡은 건 행정사 실무법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 행정사 준비하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2과목, 시간이 되신 분들은 2과목을 같이 들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으로 꼭 현장 강의 아니더라도,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1과목이라도, 그래서 미리 좀 들으시는 게 내년 2차 때 준비하시기가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준비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1차 과목 좀 들으시고, 약간의 좀 시간이 되실 때 1과목 정도는 미리. 2과목은 이건 들어도 휘발성이 많이 너무 강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리 듣는 건 그다지 효과가 아닌 것 같고, 이 2과목은 미리 들으면 확실히 그 내년에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문항수는 25문제, 그래서 이건 75분 안에 이제 한 번에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시간 15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그 1교시고 이렇게 2교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문항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5문제, 한 과목당 5문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주어지는 건 이제 50분. 즉, 한 문제당 10분씩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문제만 어떤 분들 좀 잘 아시는, 저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을 때 다른 사무장분한테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보면
뭐 이렇게 쉽냐고 약간 이제 폄하 아닌 평을 하긴 했는데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문제당 10분씩 해야 된다니까 놀리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각 문제 자체만 봤을 때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이해하고 답안에 쓰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정말 촉박하긴 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미리 감안하시려면 어떻게 보면 이론도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논술은 알아야 좀 되긴 하거든요. 암기는 뭐 그 다음 문제이더라도 그걸 이제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그렇다고 1차 준비하시는데 벌써부터 암기에 부담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해야 그 다음에 되는 거니까 반드시 1차도 합격 안 되면 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1차를 하시되 나중에 2차 준비하실 때는 이제 답안에 써야 된다는 걸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아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도 1차 과목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 1차 과목은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수 획득이 좋아요.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객관식을 여러 번 이제 많이 풀어보셔도 되고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준비하는 이제 과목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과목을 준비하시든 어쨌든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긴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셨던 걸 저는 뭐 했으면 저는 바람이고 다만 이제 뭐 시간이 안 되거나 다른 더 좋은 강의가 있으시다면 다른 강의를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과목 그리고 반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격사 시험은 어쨌든 뭐 과목이든 강의를 정하시면 계속 반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는 일단 확장을 좀 많이 해서 뭐 살짝이라도 지나가더라도 답안에 체킹할 때 유리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차 과목은 양을 점점 줄여가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루 전날은 봤던 것만 그것만 보고 다음날 시험장을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하루 전날 못 보세요. 진짜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양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양을 점점 이제 줄여 나갈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렇게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략적인 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뭐 아까 얘기 드렸던 1차는 보통 이 점수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거는 좀 아닌데 전 이렇게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법 점수가 좀 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꽈락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의외로 점수가 좀 점수 올리기는 고득점은 쉽진 않지만 그렇게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행정법은 그렇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긴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건데 행정법 과목에서 총칙하고 각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법을 모르면 문제를 많이 못 풀거든요. 6회 때 좀 여기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시는 이제 선생님 통해서 잘 얘기 들으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법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알아도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출제가 안 되면 결국은 점수가 좀 위태위태하긴 하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나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칙 문제가 많이 나오면 이제 점수가 그래도 무난하게 좀 나올 것 같고 법 용어를 말씀드리면 법은 보통은 총칙은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놓은 걸 총칙이라고 하고 각칙은 그 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걸 각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소개는 이제 담당자분이 관계자분이 왔을 때 설명 좀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뭐 저는 여기 아까 먼저 오셨던 분들은 일반 행정사가 좀 많으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약간 듣긴 했거든요. 일단은 동영상을 마무리는 해야 돼서 제가 행정사 업무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사실 동영상 들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업 외적으로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강의 촬영이 끝난 다음에 행정사 업무에 자세한 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위해서 이제 그 행정사 업무를 오늘도 의뢰인분이 와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특정한 걸 저희한테 수임하러 오셨는데
그런데도 이제 행정사가 뭐냐고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생소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 행정사이다 보니까 일반 행정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사를 이제 뭐냐고 한다면 저는 그냥 행정기관 제출하는 업무를 다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행정법률, 행정법률 전문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이 모르시는 거 하나를 더 추가해서 계약서 작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행정기관의 제출. 그래서 과목에서도 각각 행정기관에 관련된 게 행정법, 행정학이 있는 거고 나머지 과목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 있기 때문에 민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딱 맞게 과목도 다 선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보면 근데 실제 합격하신 다음에는 이 과목을 몰라도 실무하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건 수험적인 거예요. 이걸 잘한다고 해서 실무랑은 제가 볼 때 도움이 되겠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거는 좀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과목을 시험 과목을 잡으셨던 분들은 이런 거를 다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뭐 크게 카테고리는 뭐 행정기관의 제출과 그다음 계약서 작성 이 두 가지가 있고 번역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번역을 넣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행정기관의 번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신 다음에 계약서도 계약 관련된 번역을 하시는 보통 이제 저도 번역하신 분이 문의 주시는 게 이게 법조 그 판결문 번역하시는 경우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용어를 좀 아셔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두 가지로 또 번역분들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다만 번역이 좀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건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또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는 이제 리더스 행정사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톡이든 아니면 문자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